안녕하십니까.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오늘은 거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서제의 정의입니다. 서는 여름서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즉, 여름에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약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했던 내용을 조금 기억해 봅시다. 외부의 나쁜 기운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였죠. 그 중에서 유금이라고 하여 풍, 한, 서, 습, 조, 화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서, 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면은 날씨가 아주 무덥죠. 이러한 무더위는 기온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열기에 의해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여름의 나쁜 기운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여러 질병,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럴 때 이 거서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이런 무더위는 앞서 설명했던 청열제에 나오는 열증과 또 유사합니다. 덥다는 것은 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열제 같은 경우에도 거서를 위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사하는 약물을 열을 내리는 청열제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병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무더위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만 나타나는 게 이 서병입니다. 당연히 여름에만 무덥죠. 이를 통해 이 더위가 많이 우리 몸을 상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일단 땀이 많이 나게 되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아무리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 있어도 밖에서 한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릴 겁니다. 특히 저같이 속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몸에 있는 수분,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진액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무더운 바깥에 몇 시간씩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겠죠.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이 서병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서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서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서청열제입니다. 이것은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상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증의 경우에 외부에 열기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었죠. 이와 비슷한 증상들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몸에 열이 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서열에 의한 병입니다. 여기에 다용하는 본초는 기본적으로 이 열을 내려주는 약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은화라든지 하엽, 이런 것들은 이전 청열제 시간에 배운 본초였죠. 거기에 편도화라든지 서가치의 같은 약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서가치의는 과일, 수박의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수분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이 아니더라도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즙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어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이 수박입니다. 수박은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성질 자체가 차가워서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여름에 또 수박이 많이 나죠. 이런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을 이 서병 치료할 때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약으로 쓸 때는 그 먹지 않는 수박의 껍질을 말린 후 다른 약과 조합을 하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서해표제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찬 음식을 먹거나 찬바람을 쐬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감기가 걸렸을 때 이 거서해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옛날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이 에어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에 찬 음식을 먹거나 찬바람을 쐴 수 있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후적으로 여름인데 갑자기 추워지는 기간, 이럴 때 여름 감기가 걸리고 이 거서해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거서해표제를 활용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름에 더우면 빙수나 아이스크림 같이 찬 음식을 많이 먹죠. 또한 바깥은 더워도 건물 안은 대부분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에어컨의 찬바람을 잘 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생긴 병이 냉방병이라는 것이 있죠. 이 냉방병이 거서해표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름 감기는 어떤 증상들이 보이느냐? 표증과 똑같이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열이 나며 몸이 으슬으슬 춥고 찬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땀구멍이 막히게 되어 땀이 나지 않게 되고요. 또 여름 감기의 특징은 이 소화기 쪽에 장애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먹은 것을 토한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거서해표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혀를 보면 하얀색 두꺼운 태가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용하는 본초로는 향유, 곽향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이 향유는 여름철에 걸린 감기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해표제입니다. 그래서 여름 감기에 활용할 수 있고, 곽향은 광란증에 쓰는 본초입니다. 즉, 소화기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것들을 동시에 할 때 이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초가 이 곽향인데요. 그래서 이 거서해표제는 향유, 곽향과 같은 본초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서리습제입니다. 이것은 무더위와 함께 습기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상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로 언제 일어나냐? 한여름의 경우 계속 날이 맑고 무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습한 것이 끼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을 생각해 보면 장마철은 무더우면서도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습한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계속 밖에서 비를 많이 맞는다든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무더위와 습함에 몸이 상하게 되는데 이럴 때 거서리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증상은 무더위로 인해 몸에 열이 나고 답답하고 갈증이 나타나고 특히 가슴, 상복부 부위가 답답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한 기운이 몸을 침습하게 되면 인체 내부의 장기 중에 특히 소화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 증상이 발현하게 되는데요.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몸속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으로 인해서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 구역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소변은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습과 관련된 소화기 증상이기 때문에 거서리습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용하는 본초는 활석, 석고와 같이 무더위로 인한 열을 낮춰주는 약물과 함께 복령, 택사와 같이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주는 약물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서익기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무더위에 상하게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무더위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어도 이 기운이 상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몸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고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현재 사람의 기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혹은 숨이 가쁘거나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열기가 많고 기운이 적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기운이 많으면은 땀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땀으로 인해서 몸속에 수분이 더 소실이 되고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얼른 청서익기제를 사용해서 그 몸을 도와줘야겠습니다. 이 사람의 맥을 잡아보면은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맥이 잘 느껴지지 않는 맥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청서익기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용하는 본초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양삼, 서과치, 맹문동, 인삼, 오미자 같은 약물을 씁니다. 맹문동이나 인삼, 오미자 이런 것들은 몸의 기운을 도와주고 진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서, 익기 중에 익기의 역할을 맡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과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청서익기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양삼이 있습니다. 서양삼은 인삼과 비슷한 종인데요. 인삼 같은 경우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재배하는 인삼을 뜻하고 서양삼은 미국 등지에서 재배하는 인삼을 얘기합니다. 이 본초 같은 경우 어디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종도 달라지게 되고 약의 효능도 변화가 생깁니다. 동아시아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경우 기운을 돕는데 약의 성질이 따뜻하여 몸에 열을 생기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서양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병으로 인해서 진액이 고갈됐을 때는 이 서양삼도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서익기제는 앞서 설명한 여러 본초들을 조합하여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서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이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먼저 변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똑같이 무더위에 당했더라도 단순히 그 열기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무더운데 찬 것을 많이 먹거나 찬바람이 많이 쐬가지고 또 병이 올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처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변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처방이라든지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거서제 처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백호탕입니다. 지난 청열제 시간 때 우리는 백호가 인삼탕을 공부하였죠. 그 백호가 인삼탕에
원방제가 되는 것이 이 백호탕입니다. 이 백호탕은 대표적인 거서청열제로 몸에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백호탕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백호탕에 여러 약물들을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사상의학이라는 체질의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체질인 소양인의 경우 몸에 특히 소화기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제가 필요한데 이 백호탕을 가감하여 지황백호탕이라는 처방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백호탕은 아주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볼까요? 석고, 지모, 갱미,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약물 4가지로 아주 단촐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 구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신좌사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석고가 쓰입니다. 석고는 열을 내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초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백호탕에도 석고가 들어가서 열을 빼주고 이 열로 인해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을 없애줍니다. 다음으로 신약으로 지모가 들어갑니다. 지모 역시 석고와 마찬가지로 열을 빼주는 좋은 약재이고 또한 지모는 음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음이라 하면 여러 물질적인 토대를 얘기하는데 진액이라든지 혈액 같은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게 이 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사약으로 감초와 갱미가 들어가는데 이 석고와 지모는 열을 빼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초와 갱미 같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을 넣어서 이 백호탕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약물이 들어가서 인체의 열을 빼주고 수분이나 진액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분에 열이 성한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기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표에서 즉 인체 바깥에서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에 열이 많이 있을 때 일단 열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열이 나타나고 얼굴도 불그스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속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갈증이냐면 계속 마실 것을 찾을 정도로 심한 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맥을 잡아보면 맥도 아주 크게 힘이 있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현대 질환 및 증상에 적응해 본다면 여러 가지 고열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몸에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며 갈증이 나는 대부분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백호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렴이 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당뇨병이라든지 치은염, 습진, 피부 간지럼 같은 것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의 경우 갈증이 심하게 난다는 증상이 있었죠. 이것을 해소하는 데 백호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호탕을 쓸 때 주의사항은 처방 구성을 봤을 때 석고와 지모가 약의 효능이 아주 강력하여 갱미와 감초를 넣었다고 하였죠. 하지만 그렇게 구성하여서도 약의 효능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신체가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것은 열을 계속 빼주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서익기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대표적인 청서익기제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볼까요? 창출, 황기, 승마, 인삼, 백출, 진피, 신국, 택사, 황백, 당귀, 청피, 맹문동, 갈근, 감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청서익기탕은 같은 이름을 쓰는 주요한 처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서익기탕 역시 똑같은 방제 이름을 가진 여러 구성의 처방들이 존재하는데요. 문제점은 이 청서익기탕의 경우 구성이 다른 두 가지 탕제가 모두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구성의 약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가진 청서익기탕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실 때는 약재의 구성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 효능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국에서 의약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서익기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서익기탕은 방금 본 여러 가지 약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더위를 제거해주는 효능, 그리고 기운을 올려주는 효능, 그리고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주고 이를 통해 소화기계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본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서익기탕의 경우 본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무더위와 습기를 받았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몸에 열이 많이 나게 되고 두통이 생길 수 있으며 갈증이 있고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또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팔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며 식욕이 떨어져서 무언가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가슴이 그득하고 몸이 무거운 증상도 느낄 수 있고 대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변 쪽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소변 양이 줄어들거나 혹은 그 색깔이 더 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청서익기탕을 쓰시면 되는데요. 혀와 맥을 보게 되면 설태는 어느 정도 두껍게 낄 수가 있고, 맥을 잡았을 때는 이 사람이 원래 허약하기 때문에 맥이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진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여름 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사병 같은 것이 걸린다면 이 청서익기탕을 활용할 수 있고요. 땀이 많이 나거나 무더위로 인해서 권태감이나 피로감이 있고 갈증이 있고 식욕 부진이 있고 열감이 있고 또 설사가 있고 이질이 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감기가 걸렸을 때, 인플루엔자가 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서익기탕의 주의사항으로는 이 처방 역시 감초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서제의 정의, 종류, 그리고 주요 거서제 처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서제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계절성입니다. 즉, 여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거서제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서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